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양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한창입니다. 판세를 보는 바로미터,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되는데 민심을 읽는 편리한 도구라는 인식도 있지만 반면에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시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봐야 똑똑하게 읽어내는 건지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희웅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처음으로 50% 돌파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예, 요거 한번 수치를 불러드릴까요? 네네네.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이제 의뢰를 받아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 1,504명 대상으로 ARS 조사 이제 했는데요. 네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열심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사에서 다자대결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거론되는 후보들을 한 문항에서 다 불러주고 예. 누구를 지지하는지, 거기서 이재명 50.2%로 1위로 나왔고요. 예. 김문수 12.2, 한동훈 8.5, 홍준표 7.5, 나경원 4.0, 안철수 3.7, 이준석 3.5, 김동연 2.0, 김경수 1.8 이런 순으로 네네.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2%를 네네. 넘겼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 후보를 한 문항에 물어보는 다자대결 구도 문항에서 한 명의 후보가 사실 40% 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 고르게 나눠 가져가고 여론조사에서 사실 중요한 게 합이 100%라는 겁니다. 네네. 100%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사실은 한 10%는 모르는 무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뭐 진보 보수 좌우를 반을 나누게 되면 근데 거기 또 한 50%가 안 되거든요. 원래 네네. 한쪽 진영에. 근데 이제 50%를 넘어서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전에는 잘 없던 현상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직 한 명으로 모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조금씩 지지율을 좀 분산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격차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50% 넘은 거는 무지하게 많이 나온 그 수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민주당은 내란 정식을 거듭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반탄 찬탄 아직도 이제 후보 간에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윤희웅 대표님이 보시기에 계엄과 탄핵 이슈가 민심에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지금 상당히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망 투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전망 투표라고 하고, 이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제 회고적 투표라고 불러요. 네, 뒤를 돌아보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하는 선거다라고 해서. 네. 그런데 대선이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계엄과 탄핵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전 정권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좀 중도층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당 측,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아까 보시게 되면 한두 명으로 지지율이 모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지지층도 사실은 갈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 좀 찬성하는 흐름 또는 뭐 반대하는 흐름들이 이제 네. 나뉘어져 있고, 네네. 그래서 또 대통령 후보에 어떤 사람이 좋을지에 대한 인식도 나뉘어져 있는데 뭐냐 하면 보수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의힘 이런 것들을 정통성을 좀 더 지켜온 사람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겠고, 네네. 어떤 분들은 대선이 지금 코앞에 있으니 어쨌든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들을 갈라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모아지지 않는 흐름 이제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탄핵에 대한 이제 입장들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좀 흐름을 같이 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오는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뭐 상당히 사실은 이번 선거에
뭐 핵심 키워드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 이제 경선 시작할 때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 저쪽은 어차피 이재명이 후보가 될 거니까 우리는 그래도 흥행에서 뭔가 좀 이렇게 차별성을 보일 수 있다 했는데 윤 대표님 보시기에 흥행 측면에서 어때 보였습니까? 뭐 흥행이 돼야 되는 건데 흥행이 되면 주목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구경꾼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면 뭐 이렇게 있으면 구경하다가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네. 대선 경선도 마찬가지거든요. 흥행이 되면 구경을 하고 지켜보다가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흥행이 너무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흥행이 되려면 여러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네네. 이제 그 중에서는 결과가 불확실해야 됩니다. 누가 될지 몰라야 돼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뭐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막 맞는데 또 결과가 또 불확실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야당의 경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쨌든 뭐 여러 민주당이 경선에 비해서는 민주당 경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좀 얻고 있는 측면이 있겠죠. 여러 이제 컷오프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에 비해서 지금 이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하더라도 최종 후보를 뽑는 게 아니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여당 지지층에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네요. 그 경선 자체는. 네, 이것을 거의 유일한 이제 절차다, 마지막 절차다라고 하면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약간 이것을 좀 가치를 낮추게 되는 이제 효과가 있는 측면이 지금 약간 작동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것이 아마 국민의힘 뭐 지금 지도부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제 뭐 이재명 후보 뭐 50.2% 나머지 여기 후보들 뭐 12.2, 8.5, 7.5 이렇게 쭉 나가는데 다 합쳐도 거기에 한참 못 미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1대1 후보가 됐습니다. 뭐 무슨 뭐 범보수 무슨 통합을 하든 뭐든 1대1이 됐을 때 그때는 좀 상황이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이 이제 완전히 똑같아진다. 왕이 경쟁 구도가 된다라고 지금 이제 예단할 수는 없을 텐데 지금보다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1대1 양자 대결 또는 이제 제3 정당에 있는 후보까지 해서 했을 때 이제 3자 구도도 조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조사들 보게 되면 특이한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당 지지율 있잖아요.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조사에서 또는 득표에서 최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후보들이. 근데 지금 이제 조사들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선거가 만약 나중에 후보들이 정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정당 지지율 정도는 회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뭐 한 35%다 그러면 그건 먹고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안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 뭐 지금보다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은 이제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1위 후보와의 그 격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여전히 좀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당 지지율 정도는 먹고 들어가니까 지금보다는 단일 후보가 되면 뭐 올라가겠지만 그거는 또 따라붙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말씀이시고요. 아까 리얼미터 조사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군에서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에 따라 윤 대표님 보시기에 좀 이게 여론의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네, 한덕수 대행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권에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뭐 내용이 있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이제 몇 안 되는 후보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지금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한미 관계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통상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빨리 좀 갈래가 펴지고 좀 불확실성이 확실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경제에 대한 또 우려들도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를 사실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유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이분들 얘기를 각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대부분 보게 되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잡겠다 내가. 그 적임자가 나다. 네, 저기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본인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지금 상황 국가 상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부각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한덕수 대행은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인물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네. 있겠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거론되는 이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그렇지만 또 이번 직전 정부에 있었던 총리라는 점, 그러니까 네. 탄핵을 당한 정부에서의 총리라는 이 핸디캡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네. 이제 해소할 것인가 이분 또 과제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치르다 보니까 선거 일정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일정 자체가 짧아지게 되면 여론조사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받게 됩니까? 여론조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너무 이제 짧으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긴 기간 하고 선거라고 하면 일종의 정책 시장, 정책 마켓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비전을 내세우고 비전 경쟁도 하고 제가 이런 공약 정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떤가요? 뭐 하면서 평가를 받고 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미디어에서는 지지율 순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눈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대중들도 이제 짧으니까 여유가 있어야 이제 정책들 공약들을 살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중심으로 또 이 상위권 중심으로 선거 보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선거 본연의 꽃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긴 하는데 정말 그런 정책 공약에 대해서 관심도는 좀 떨어지는 부분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짧은 기간에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양당의 경선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은 뭐 단일 후보가 만약에 그 최종 후보가 결정이 각 당이 됐다고 봤을 때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뭐 단일화랄까 빅텐트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막판 변수가 혹시 있을지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관건인데 예컨대 단일화가 성사될지 또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에 어느 정도 그게 시너지를 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대목인데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하세요? 대선에서는 단일화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 어느 쪽 진영에서의 압력이 거대하기 때문에 그 후보들도 사실 이것을 뭐 모른 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후보가 한 명이 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 있는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 네. 지금 뭐 아주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이 결정이 제가 봤을 때는 경선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일단 4명에서 또 이제 2명으로 또 추려지고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한 2명 정도 추려지게 되면 언론에서 네. 야당의 유력한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을 많이 이제 여론조사를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 국민의힘의 유력한 인물이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상당히 뭐 10% 이내로 줄어든다. 네. 한 자릿수로.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아마 출마 결심을 하기가 좀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한두 명으로 좁혀진 가운데서도 격차가 한 15% 이상 난다. 네. 이럴 경우에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은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근데 보시는군요. 그 조건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만약에 격차가 커서 나오게 되면 단일화하게 되는 것이니까 단일화하게 되면 뭐 시너지 효과가 이제 발휘하게 된다면 격차는 이제 줄어들 텐데 지금은 제3정당의 이제 개혁신당 전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이제 출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봤을 때는 범보수라고 보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진보라기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보수에서 경쟁 구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 플러스 이준석 의원까지 후보까지 같이 이제 한다고 한다면 좀 더 격차를 좁혀지고 경쟁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지만 이준석 의원을 같이 단일화 대상으로 포섭하지 못하면 격차가 좀 이제 그 문제가 좁혀지는 문제가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논의가 될지 여부가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준석 뭐 이제 지지율이 사실은 이제 뭐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이제 주요한 핵심 변수 중에 하나로 마지막까지 작동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이 막판에 좀 극적인 반전을 이루려면 한덕수, 이준석까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자,
근데 경선 과정에서부터 여론조사 두고 이제 공정성 논란이 양당에서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경선에 참여를 안 했고요. 그런 이유로. 네. 그다음 민주당에서는 또 경선 그 진행 중에 네. 뭐 두 김 후보가 특히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발생합니까? 민주당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가 네네. 있었는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경선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네. 당원 등 지지자 등에서 이제 투표를 여론조사로 투표를 하게 되는 네네. 것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하는데 지난 총선 때 이제 약간 논란이 있던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김동연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이제 한 네, 상황이긴 네. 한데 그런데 이제 뭐 얘기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것이 의미 있는 이제 뭐 논의 이슈이냐라고 그렇군요.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얘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 모 인터넷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본인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그래서 나름 이제 상위권 그룹에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본인보다 이제 지지율이 낮았던 후보들은 포함됐는데 뭐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아마 뭐 의도한 것은 아니고 실수로 누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유권자 입장에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읽어내야 똑똑하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수치도 수치지만 이 흐름을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누가 지금 몇 %다.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스냅 사진이라고 하는데 정지된 장면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말이 엄청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사진 딱 찍었으면 그거 가지고 온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2위 말이 1위를 치고 나가는 중인데 직전에 찍었으면 아직 이제 2등이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또는 어떤 여론들이 지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근데 순간에 정지된 화면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사실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을 보실 때 어떠한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네. 조사에 지난주 조사는 어떻고 이번은 어떻고 다음 주는 어떻고 이런 이제 흐름을 보라는 얘기 많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고 아마 이것은 이제 지금 2% 듣고 계시는 이제 청취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네. 뭐 다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말의 경주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네. 자, 대표님 조사 시점 엇비슷한데도 결과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네. 문항 때문에 그럽니까? 문항 구성 때문에 요즘에 그럽니까? 사실 제일 큰 것은 뭐냐면 방식 때문에 그래요. 방식, 이제 네. 조사 방식에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받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방식은 많이 또 쓰는 게 자동응답 방식, 그러니까 ARS라고 불리는 네네. 그것은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녹음된 음성이 나와서 듣고 몇 번 버튼 누르세요 하면 내가 1번, 2번 알아서 누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럼 무슨 왜 차이가 나냐라고 네네. 하면 네. 우리가 이제 마케팅 뭐 조사 전화가 오면은 그 분야에 관심이 없다, 보험에 관심이 없다 하면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관심 있으면 끝까지 듣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RS로 왔는데 얘기를 못 하는데 이거 나 정치에 관심이 있어라고 하면 끝까지 응답을 합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죠. 예. 근데 이제 사람 면접원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분들 이제 착하신 분들은 미안하니까 끊지 못하고 빨리 말씀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응답을 하니까 정치에 관심도가 높지 않은 분들도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는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중도층 등을 보려면 사람 면접원이 하는 것을 이제 조사 결과가 좀 맞는 것 같고요. ARS 응답은 이제 그래서 굉장히 고관심층이 많이 응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정치에 좀 관심도가 낮은 중도층들은 좀 표집이 포함이 좀 덜 된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또 싸고 신속하게 또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치 성향층의 과표집 문제도 관련이 되는 얘기네요. 일단은 과표집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표집돼서 그게 조사 많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것은 실제 인구 비율로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 많이 됐다고 해서 많이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네. 쭉 줄여가지고 그 실제 비율대로 반영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는데 과표집 얘기되는 것은 실제 지역이나 성 연령은 실제 비율대로 반영을 하는데 네. 근데 어떤 이념 성향 또는 이제 뭐
집안의 소득 수준, 학력 수준 이런 건 물어보고서 대답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떤 통제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내가 보수 성향층이 좀 진보 성향층에 비해서 이번 조사에서 좀 한 100명 더 많이 잡혔다. 네. 이제 이러면은 보수 과표집 아니냐, 또 반대로 뭐 진보 과표집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국면에서 어떤 진영에 있는 이념 성향층들이 굉장히 분노가 크거나 또 열정이 커지게 되면 약간 좀 조사에서 그 비중이 많아지는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일반 이제 그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나한테 좀 내 구미에 맞는 조사를 이제 자꾸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 기관을. 근데 여러 가지를 조금 거기서 한 스텝 더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본다는 수준까지 갔을 때 네.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방금 드린 대로 이제 이것이 ARS 방식이냐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냐 네네. 구분하시는 거 좋고 비교할 때도 같은 조사 방식의 조사를 추이를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이들이 이제 흐름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5% 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방식에 네네. 따라서. 네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요즘 대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그냥 누구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다라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다자 대결에서 전체 후보들을 놓고 하는 데서의 지지율인지 1대1 양자 대결에서의 지지율인지 아니면 3자 대결인지 거기에 따라서 지지율을 보시는 게 이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사항들 많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사실 설문에서도 이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설문에서 사실은 어떤 누가 적합하냐 또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것이 조금씩 미묘하게 이제 다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일화할 때는 이런 문구 때문에 상당히 후보 간의 신경전이 상당한 측면들이 이제 있는데요. 뭐 설문도 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조사 방식에 따라서 같은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추이를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조사 방식으로 네. 그 추이를 봐야지 이게 정확하게 흐름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윤 대표님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가 곧 대선 결과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지 여부와 투표 여부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점은 어떤 걸 감안해서 이게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론조사는 선거랑 똑같아야 되냐 투표 결과랑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된 여론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투표한다 안 한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물어보긴 합니다. 이번 선거 참여하실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투표 그렇죠. 안 할 거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데 투표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등치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이제 모르무응답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네. 그리고 또 좀 자세히 보신다고 한다면 이후에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에서의 결과, 네. 반드시 투표층에서의 지지율이 몇 %냐 이것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나마 약간 선거 결과의 유사성이 네. 일반적인 것보다는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적극 투표층 또는 투표 의향층 네. 거기에 어떤 결과를 보면 그게 투표 결과하고는 조금 더 가까울 거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이건 정말 가정입니다. 정말 악의를 갖고 여론조사 조작할 경우에 그게 결과를 보고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순간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표를 하는 조사인 경우에는 선관위 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후에 누군가가 문제 제기하거나 다른 조사들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파악이 되는 측면이 사후적으로 있는 것이죠. 네. 자, 재미있게 아주 쉽게 잘 얘기 풀어주셔서 잘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좀 이거를 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자, 일상 바쁜 청취자들 입장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먼저 수치부터 보지 하나하나 막 분석하면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 대표님 보시기에 보다 쉽게 여론조사 결과를 읽어내고 내가 파악하고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아마 그 일반 대중들은 어떤 선관위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결과들이 있는데 그걸 네. 보시지는 않으시고 네. 기사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사를 보시게 되는데 언론은 사실은 여론조사에
생산자, 소비자가 있으면 그 중간에 유통자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들으시거나 보실 텐데 그때도 약간 미디어에서 한 군데만 보지 마시고 네. 좀 이렇게 좀 두세 군데를 보시게 되면서 왜냐하면 뭐 언론사들도 성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조사에만 국한되지 말고 네. 이렇게 한 2개 내지 3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 조금 더 뭔가 진실에 가깝게 볼 수는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